네, 대원TV 김대원입니다. 11월 21일 김대원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얼굴이 안색이 좋지가 않습니다.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걱정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30% 초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자칫 발을 잘못 디디거나 실언이라도 하게 되면 이 지지율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선대위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선대위 쇄신론이 불거진 이후 사퇴한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두관에 이어서 이광재가 두 번째입니다. 자,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던 민주당 이탄희라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판사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자입니다. 이 사람 무슨 사법농단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이탄희라는 자도 이재명 선대위에서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자, 이탄희는 더 절박하고 더 민첩해야 한다. 며칠 전 당대표를 면담하고 선대위 쇄신을 요청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현실화된 것이 없고 공식화된 것이 없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신통치 않다 보니까, 즉 폐색이 짙어지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과 비판과 쇄신론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송영길 당대표도 쇄신의 전권을 이재명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존의 인물들은 다 빠지고 새로운 인물들로 다시 국민과 화합하는 그런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면서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퇴하지는 않겠죠. 자, 민주당은 지금 대선 패배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멘붕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렇게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된 쇄신이 이루어질까? 그에 대해서도 별다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170석의 거대 정당이 된 이후에 그동안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독재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죠. 자, 당내 대선 경선이 종료된 이후에도 혁신 분위기보다는 안주하거나 퇴보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17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면서 덩치만 컸지 그들이 하는 일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전통적인 보수정당보다 더한 기득권적 체질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양정철까지 등장을 해서 지금 이재명 혼자 뛰고 있다. 당 선대위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했다 하죠. 자, 민주당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본인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단군 이래 최대 공공환수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비판을 받으면 그러면 수긍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는데 이재명은 오히려 공세적으로 맞받아치는 이런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적 반대가 큰 상황인데 이걸 밀어붙이겠다. 민주당 170석의 거대 정당을 동원해서 끌고 가겠다.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지지율 정체 등의 이런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대장동 특검도 수용하겠다. 재난지원금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은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연말을 맞으면 지지율은 고착될 것이고 선거는 그야말로 폐색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선대위 사람들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광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선대위원장을 내려놓는다, 이런 페이스북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선대위 첫날 강을 건너면 타고 온 배를 불살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정권 교체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완전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항상 말로는 따라갈 자가 없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제대로 된 행동을 해왔는가, 그동안에 보여준 내로남불을 본다면 기대 난망이죠. 게다가 이재명은 말이죠, 진짜 이 사람이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가, 국민적 불신에서 과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선대위를 혁신하는 척, 그동안의 태도를 수정하는 척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먼저 알고 손절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대장동 특검인데,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대장동과 10년 전 부산저축은행을 엮어서 윤석열을 끌어들이려는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하면, 특검에 대한 국회 내 논의에서 여전히 민주당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거대 정당으로서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문재인과 각을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의 지지율은 문재인의 국정운영 지지율 40%보다 낮습니다. 이 40%도 상당히 거품일 텐데 말이죠. 단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젊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로 선대위 구성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국민의힘과 차별화에 성공한다면 돌파구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실상 목리를 부려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김한길의 선대위 참여를 확정 지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에게 선대위 정권을 부여할지 말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윤 후보가 김종인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은 뭐 대충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만, 왜 이토록 김종인의 눈치를 보아왔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 김종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에게 전권을 주지 않고 김병준과 김한길을 끌어들여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로 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자,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 대표 출신의 이 비문 김한길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 직속 국민화합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인도 김병준, 김한길도 사실 새 인물은 아닙니다. 구시대, 구태 정치인 이미지가 상당히 있는 옛날 정치인들이죠. 자, 이들을 선대위에 끌어들이는 이 1차 구상. 자, 윤석열이 직접 김종인을 만나서 담판을 지었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2차 선대위 인선이 남았습니다. 김종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임태희 전 의원을 총괄 상황실장에 앉히는 건 뭐 타협의 산물이라고 어쩔 수 없다 쳐도, 앞으로 있을 선대위에 이 현장 실무를 총괄하게 되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은 과거와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변화와 혁신, 그리고 2030,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이런 인물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동안 반문재인 또 이재명 때리기 등으로 나름 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KBS 생방송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죠. 자, 이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가짜 일자리, 나쁜 일자리라는 지적이죠.
하지만 대선 본선은 여기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공세만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태동을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선대위 구성의 얼개가 갖추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 비전이 제시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